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에서 디지털 항로와 헬스케어학과에서 겸임교수를 하고 있는 박주영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신사업의 기획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신사업의 기획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계속 단계가 나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를 발굴하는 과정, 그 다음에 발굴된 후보 중에서 실제로 진행할 것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 이렇게 두 가지로 단계가 나뉘고요. 지금 현재 계속 신사업의 후보를 발굴하는 내용만 계속 여러 차례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비즈니스를 새로 하나 만들어내는 과정은 되게 좀 길고 어려운 과정들을 좀 동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설명을 입으로 떠들고 있지만 예전에 실제로 할 때는 엄청 힘든 과정들을 많이 겪었죠. 자, 일단 어쨌든 신사업 후보를 발굴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제가 몇 가지 단계로 설명했어요. 첫 번째, 신사업 정의와 필요성을 이해하는 과정들, 그 다음에 사업의 아이템을 발굴하기 전에 여러 가지 탐색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업의 역량을 분석하는 과정, 그 다음에 사업의 아이템의 후보를 발굴할 때 기본적인 몇 가지 사용할 수 있는 기술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지금 오늘 또 이제 이 시간에 하는 것은 기업의 역량을 분석하는 과정 중에서 몇 번째를 하는지 봅시다. 우리 회사의 DNA를 이해하자. 두 번째, 좋은 아이템 누가 해도 성공할 수 있을까 했었고요. 우리가 가진 무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는 과정의 설명을 오늘 할 겁니다. 자, 우리 기업이 가진 또는 내가 가진 무기를 점검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세 가지를 또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옛말에도 집안부터 챙기라고 했다. 어떤 내용인지 대충 예상은 되죠. 두 번째, 시장을 통해서 경쟁력이 드러난다. 우리 무기를 점검하는데 시장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무시당하는 스왓 분석. 스왓 분석이란 말을 아마 대학생들은 오히려 더 잘할 거예요. 사회에 나가면 사실 이게 좀 애매한 기법인데 그래도 이게 필요성이 있을까 없을까, 제가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옛말에도 집안부터 챙기라고 했다. 자, 설명할게요. 우리 회사가 가진 무기를 점검할 때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기업 내부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점검일 경우에 우선순위 첫 번째는 인력 점검입니다. 인력 개개인의 역량이나 전문성에 대한 점검뿐만 아니라 성향, 관심사까지도 최대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조직 구성에 대한 유기적인 관계와 이로 인한 긍정적, 부정적 현황까지 최대한의 확인과 개선안을 고민해야 됩니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그 성공의 열쇠는 결국 내부의 인력들이 다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금에 대한 점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첫 번째인 인력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자금일 수도 있지만 자금의 경우는 해결 방안이 다소 객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두었음을 밝힙니다. 아무튼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것은 기존의 사업과는 별개로 내부 자원들 외에도 외부 자원과 새롭게 시장을 개척할 필요성이 동반되기 때문에 별도의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사업 추진의 동력이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금 현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추가 조달에 대한 방안까지 다 점검해야 합니다. 역으로 자금의 현황에 따라 신규 사업의 방향이나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세 번째는 보유 기술,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고 기존의 사업에 활용되고 있는 기술일지라도 새로운 비즈니스에서 그 가치나 효용성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기술과 접목하여 또 다른 가능성을 만들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면 못 보던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유한 기술을 새롭게 해석하고 활용성을 찾는 과정에서 놀라운 가치를 발견하고 재정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가진 브랜드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군의 현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미 시장에 진출한 기업일 경우
기존 사업을 통한 브랜드의 가치와 평가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서 예를 하나 들자면 제가 재직했던 어떤 상장회사에서 새로운 신규 사업이 각 부서마다 계속 진행하고 있었던 신규 사업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프로젝트의 책임자들이 새로운 브랜드 네임으로 계속 다양하게 출시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정식으로 회사 전체에 건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브랜드로 상품이 이미 회사 타이틀을 사실 쓴 거였어요. 상품이 이미 공식적으로 출시되어 있고 어느 정도 그것이 성과를 내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이 전부 제각각 다른 네이밍을 가지는 것은 향후에 마케팅이나 여러가지 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을 떨어뜨리게 될 것 같다. 앞으로 모든 신규 브랜드의 네이밍에는 기존의 회사 브랜드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세부 서비스 영역을 표현하는 워딩만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당연한 의견인데도 수년간 생각을 했는데도 제안을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생각조차도 못했을 수 있었던 그런 실행하지 못했던 현실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기회가 돼가지고 이후에는 제법 효과도 괜찮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위한 역량을 분석하는 목적으로 내부 상황을 점검할 경우에 필요한 항목은 이외에도 너무나 다양하고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강의에서 제안하는 정도의 점검과 파악이라도 제대로 하려면 상당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도 반드시 체크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시장을 통해서 경쟁력이 드러나는 그런 효과를 좀 볼게요.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이미 진출해 있는 기존의 사업 영역이 있고 신규 사업은 기존 산업 영역이 아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로 고민하는 사업이 기존의 산업군이든 새로운 산업군이든 필수적인 과제는 기존 산업 분야에 대한 객관적인 현황 조사와 동향 파악입니다. 기업이 하나의 산업군을 명확히 분석하고 축적한 데이터는 또 다른 시장 진출 시에 상당한 경험적 자산으로 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시장에서의 경쟁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기존의 사업 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이나 경쟁사들과의 경쟁에서 축적된 강점, 약점 등을 최대한 정확히 데이터화해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공의 습관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의외로 비즈니스 현장에서 잘 적용되는 현상입니다. 시장의 경쟁에서 성공을 해봤거나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본 기업은 완전히 다른 분야로 진출할 경우에도 반복적인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성공한다는 얘기죠. 제 개인적으로 경험한 산업 분야가 제법 많기도 하지만 제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분야의 사업체에서도 가끔씩 저에게 컨설팅이나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의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도 모든 산업이 제각각의 특징은 나뉘지만 산업 또는 사업이라는 것이 공통된 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분석하고 점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객을 들 수 있습니다. 조금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현재의 고객과 잠재적인 고객을 분석하고 고객 데이터를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세그먼트화해야 합니다. 잘 분류해야 된단 말이죠. 고객이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고객은 기업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모바일 시장이 급변하면서 고객은 단순히 기업의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역할에서 머무르지 않고 서비스나 상품의 가치를 정의하고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수준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은 자신들이 이미 확보한 고객을 통해서 가능한 모든 전략 요소를 발견하는 노력을 필수적으로 계속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장에서의 우리 기업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얻어지는 가장 중요한 팩트는 기업의
경쟁력 혹은 조금 더 과한 표현으로 전투력을 객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신대륙을 발견하고 점령하는 그것과 아주 유사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장에서의 역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향후 벌어질 전투나 전쟁에 대비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시당하는 스왓 분석 정말 필요 없을까? 학생분들은 대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스왓 분석 같은 건 너무 잘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스왓 분석이 시장에서는, 현장에서는 또 굉장히 무시당한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 직업의 특성상 남들이 만든 IR 자료, 즉 투자 제안서를 기억이 다 안 날 정도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꼭 IR 자료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획서 등등 아무튼 뭔가를 새롭게 해보겠다는 의지가 담긴 문서를 정말 지겹도록 20년 넘게 봤습니다. 가끔씩 예외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자료에 포함된 분석법으로 스왓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되긴 합니다만 함께 점검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스왓 분석에 대해서 기업의 강점, 약점, 기회 요소, 위험 요소들을 점검하고 각각의 요소를 정리한 일종의 표 내지는 명세서 같은 걸 만드는 겁니다. 좀 부연하자면 앞에 말씀드린 강점, 약점 등 같은 두 항목은 기업의 내부 요소를 점검하는 것이고 뒤에 두 가지 항목, 외부 약점, 기회와 위협은 시장의 현실과 연계한 기업의 현황 분석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본 강의에 여러 부분에서 강조한 내용들이 명시되는 아주 중요한 지표임이 사실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IR 현장이나 투자 제안 현장이나 수많은 발표 현장에서 자료의 내용 중에 스왓 분석에 대한 관심이나 논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거의 쳐다도 안 볼 때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스왓 분석표를 작성할 때 대부분의 분석 주체 혹은 기록 주체가 상당 부분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우호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자신들의 신규 사업이나 회사를 스왓으로 분석할 경우에 강점이나 기회의 무게를 훨씬 더하고 약점이나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다소 방어적인 내용으로 포장을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 심사를 담당하는 입장이나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스왓을 패스하는 경우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투자를 유치하려는 경우나 자신의 계획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할 때 앞서 말한 것처럼 어느 정도 포장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스왓 분석에서 정리된 항목이 스스로 객관화하는 데 가장 적합한 데이터라는 겁니다. 외부에 자랑하기 위해서나 외부에다가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우리 기업의 현황을 스스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목적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가감없이 정리할 수만 있다면 스왓 분석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서 볼 때 우리 기업이 가진 강점과 기회를 통해 어디에 가장 집중해야 하고 무엇을 개선하고 조심해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보여줄 목적이 아닌 스스로 자기 객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왓 분석을 해보신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장 상사에게 보고할 목적조차도 잊어버리고 한 번쯤은 자신이 속한 기업이나 조직을 이 방법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시길 권해봅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이걸 내부에 보여줘도 될까 싶은 내용이 아예 완전히 적나라한 내용이 담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 분석 자료만큼 가치가 있는 점검 자료는 정말 귀하고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반드시 스스로 한 번쯤 도전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